아는 만큼 건강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부천 으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여름철 식중독은 상한 음식 때문에 잘 생기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생기는 식중독은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이름이 노로바이러스라고 해요. 한번 걸리면 물설사를 하고 고열도 나고 정말 힘들죠. 오늘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 수칙과 또 걸렸을 때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매우 감염력이 강한 바이러스성 장염을 일으키는 병원체로요. 춥고 건조한 조건에서도 아주 잘 살아남습니다. 냉동실에 들어있는 음식 속에서는 바이러스가 더 오래 보존되며 살아남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더 잘 유행합니다. 질병관리청의 최근 5년간 통계를 보셔도요. 겨울철에는 환자 수가 약 2배 정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장염에 걸리게 되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뿜듯 물설사를 하게 되고 화장실을 들락거립니다. 또 메스껍고 토하는 분도 있죠. 아이들은 설사뿐만 아니라 구토하는 경우도 더 많아요. 이 노로바이러스의 경우에 보통 하루에서 3일이면 호전이 되지만 어린이나 노약자는 탈수의 우려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세균으로 인해서 식중독에 걸리시면 함께 식사를 해도 본인이 고생하지 옆 사람에게 잘 전염되진 않아요. 상한 음식을 먹은 그 사람은 장염이 나타나도 그 음식만 안 먹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이 됩니다. 2025년 삿포로의 한 결혼식장 하객 53명 중에서 무려 27명이 구토와 설사로 병원에 실려가면서 큰 뉴스가 됐는데요. 삿포로시 보건소에서 하객들이 먹은 음식을 전부 조사해봤더니 식중독의 원인균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수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려 5일 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했던 한 어린아이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배변을 받고 그 자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상한 음식이 아니라 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아이가 만지고 돌아다니면서 남긴 바이러스가 며칠이 지나서까지 살아있다가 이번 결혼식 하객들에게 대규모 감염을 일으킨 거예요. 세균성 식중독과 달리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해서요. 같은 음식이 아니라 손이나 도구, 공기 중 비말을 통해서도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노로바이러스에 걸리게 될까요? 첫 번째는 입을 통해서입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음식을 직접 먹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손에서 입으로입니다. 노로바이러스가 붙어있는 물체, 예를 들면 변기나 수도꼭지, 문 손잡이 등을 만진 후에 입으로 전해질 때입니다. 감염이 잘 되는 음식 한번 볼까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석화, 생굴이에요. 겨울이 제철이라서 많이 드시죠? 굴의 생식이 노로바이러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설사나 구토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전파자가 되는데요.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서 육지 가까운 곳에 굴이나 조개 같은 폐류에 잘 달라붙게 됩니다. 굴뿐만 아니라 해조류에도 옮겨 붙을 수 있고요. 또 육지에서도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지하수와 이 지하수로 씻은 과일이나 채소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옮겨올 수 있습니다. 일단 노로바이러스에 누가 감염이 되면요, 그 사람은 강력한 전파자가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널리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됩니다. 설사하거나 구토할 때, 또 여기저기 만지고 다닐 때 엄청난 바이러스가 방출됩니다. 설사 후에 물을 내릴 때 변기 손잡이에도 묻고요. 바이러스가 공중으로도 날아다닙니다. 또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게 된다? 이러면 변기 뚜껑에 바이러스가 퍼지겠죠. 또 마무리 후에 손으로 손잡이나 여기저기를 만지게 되면 바이러스가 다 묻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그 입자가 27에서 32나노미터로 아주 작고요. 부착력도 매우 강해서 불과 수십 개의 입자만 있어도 감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캡시드라고 하는 바이러스 표면의 단백질 껍질 돌기가 계속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면역체계나 이 치료제가 바이러스의 표면에 잘 달라붙지 못하는 아주 특이한 바이러스예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항바이러스제나 백신마저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예방수칙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너무 당연한데요. 손을 잘 씻으셔야 됩니다. 비누로 손가락,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30초 이상 무조건 잘 씻으세요.
외출했다가 돌아오시면 무조건 한 번은 손을 씻어주시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에탄올, 즉 알코올 소독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에는 도움이 돼도요, 노로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노로바이러스를 소독하시려면 염소계 표백제, 즉 락스를 희석한 액체를 뿌려주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8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셔야 됩니다. 생굴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굴을 사실 때는 표기사항을 한번 꼭 살펴보세요. 만약에 가열조리용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 굴은 절대로 생으로 드셔서는 안 되고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2013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굴 양식장을 대상으로 주 1회에서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인근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하는 굴 모두에는 반드시 가열조리용이라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따라서 생굴보다는 굴찜, 굴전, 굴국으로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하수도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수돗물은 염소 표백제 등을 통해서 소독이 된 물이지만 지하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팔팔 끓여서 소독을 한 후에 드세요. 또 지하수로 채소나 과일을 세척한 경우에 그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소나 과일은 반드시 흐르는 수돗물에 씻어주세요. 네 번째는 노로바이러스에 본인이 걸리셨거나 걸렸다 의심이 된다면 밖에 안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 아직 잊지 않으셨죠?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도 하고 외출도 삼갔잖아요. 특히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갑자기 설사하거나 토한다면 꼭 집에 데리고 있어주세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다른 친구들까지 모두 다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분 중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걸렸다면 다른 가족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집에 화장실이 2개라면 회복되실 때까지 화장실은 따로 쓰시는 게 좋고, 수건이나 식기도 반드시 구별해서 쓰시고, 문 손잡이도 전부 락스를 푼 물로 수시로 소독해 주세요. 여섯 번째는 화장실 변기 뚜껑 닫기입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후에 배가 아파서 공중 화장실을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변기를 내릴 때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주세요. 최소한 공중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대중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하시는 분들은 가열한 음식이나 생채소라도 가능하면 맨손으로는 음식을 만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장갑을 끼셔야 하고요. 또 조리 종사자께서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면 출근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배 아프고 설사를 쭉쭉 하신다면 반드시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는 증상이 없어진 2주까지도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리셨다면 조리 종사자분들은 증상이 호전되셔도 최소 이틀은 출근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꼭 겨울에만 걸리는 건 아니에요. 날이 따뜻해져도 유행할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예방수칙 7가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건강해진다. 지금까지 저는 부천 으뜸한의원 한의학 박사 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